이번 시간에는 연결된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한 예외가 다른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외 A가 B를 발생시키면 A는 B의 원인 예외라고 합니다. 예외 A가 B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란 뜻이죠. 이 두 예외를 연결하는 것을 연결된 예외라고 하는데요. 이 두 예외를 연결시키는 데 사용되는 메서드는 이제 init cause라는 메서드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외를 지정해 주면 되죠. 예외를 지정해 주면 이 예외를 자신의 원인 예외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A가 B의 원인 예외면 여기다가 뭘 지정해 줘요? 예외 A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정된 예외를 얻을 때는 getCause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예외의 원인 예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코드를 볼게요. 일단 여기 코드를 보시면 이제 throwable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throwable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throwable은 예외하고 exception하고 에러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throwable이지만 이걸 exception 클래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래스 내부에 원인 예외를 저장할 수 있는 필드가 있죠. 위한 iv가 있죠. 처음에 초기 값은 이제 자기 자신을 원인 예외로 등록을 해 놓고 있고요. init cause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예외 a를 매개 변수를 지정해 주면 이걸 어떻게 해요? 여기 지정해 준 예외 a를 여기 iv에다 저장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예외 a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외 안에 또 다른 예외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외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외 안에 또 다른 예외를 포함시키는 게 연결된 예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인스톨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메서드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메서드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스타트 인스톨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인스톨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스페이스 익셉션이 발생했어요.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다가 예외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 캐치 블록이 처리를 해요. 처리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예외를 만들죠. 새로운 예외 B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건 뭐예요? 예외 A. 이 예외를 이 예외의 원인 예외로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메서드가 init cause 메서드가. 이거는 뭐예요? 예외 A고 이건 뭐예요? 예외 B. 그러니까 예외 A가 발생했어요. 예외 A. 여기서는 스페이스 익셉션이죠. 스페이스 익셉션이 발생했어요. 근데 인스톨 익셉션을 만들고요. B라는 예를 만들었어요. B라는 예를 만들고 얘는 인스톨 익셉션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 안에 포함시킨 거예요. 포함시킨 거죠. 포함. 이때 쓰는 메서드가 이제 init cause라는 메서드를 쓰는 거죠.
이 메서드를 써서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A가 바로 원인 예외가 되는 거죠. 원인 예외. 이 B라는 예외가 발생하게 된 원인 예외가 A예요. 실제로 발생한 건 스페이스 익셉션인데 인스톨 익셉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준 거예요. 네, 그 안에 넣어준 거예요. 포함시킨 거예요. A를. 그 이 두 예외를 뭐라 그래요? 예, 연결된 예외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발생된 예외를 새로운 예외에 포함시킨 다음에 다시 던져요. 예외를 다시 던져. 다시 던져요 위로. 그래서 여기 인스톨 익셉션을 선언했죠. 원래는 이게 스페이스 익셉션이어야 되잖아요. 실제 발생한 게 스페이스 익셉션이니까. 근데 이거를 스페이스 익셉션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써요? 인스톨 익셉션이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만든 게 인스톨 익셉션이잖아요. 여기서는 실제로 예외 처리를 한 게 아니라 뭘 했어요? 새로운 예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예외에다가 이제 발생한 예외를 집어넣고요. 포함시키고 이 예외를 다시 던진 거죠. 발생시킨 거죠. 이렇게 던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연결된 예외라고 해요. 지금까지 연결된 예외, 즉 예외 A를요. 예외 A를 예외 B에 원인 예외로 연결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연결된 예외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여러 예외를 하나로 묶어서 다룰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가 있을 때요. 프로그램을 설치하다가 예외가 발생했어요. 스페이스 익셉션이 발생해서 그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가 이런 결과를 출력한 거죠. 설치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되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예외가 스페이스 익셉션하고 메모리 익셉션이 있죠. 여기서는 두 개밖에 없지만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설치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에러가.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캐치 블럭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너무 디테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인스톨이라는 메서드를 쓸 때마다 이렇게 많은 캐치 블럭 쓰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하나의 캐치 블럭으로 만들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연결된 예외를 쓴다는 거죠. 여기선 두 개밖에 안 되지만 더 많은 캐치 블럭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캐치 블럭을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로. 인스톨 익셉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요. 이 캐치 블럭들을 이 인스톨 메서드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 익셉션하고 메모리 익셉션. 그리고 이 메서드가 설치를 시작하다가 예외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그 예외를 인스톨 익셉션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톨 익셉션을 만들고요. 만들고 이 안에다가 이제 실제 예외를 넣는 거죠. 스페이스 익셉션을 안에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외를 던지는 거예요. 호출한 메서드한테. 그러니까 여기 예외 선언해야 되잖아요. 예외 선언.
그러면 아까하고 달리 이 인스톨 메서드를 호출한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인스톨 익셉션만 써주면 되잖아요, 여기요. 그쵸? 네. 이 하나만 써주면 돼요. 이 세부적인 예외 처리는 이제 이 안으로 집어넣고 인스톨 익셉션만 던지도록 선언한 거예요.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예외 처리라는 게 아니죠. 이 두 예외를 연결하는 작업만 해준 거죠, 여기서. 인스톨 익셉션이라는 예외를 만들고 거기다가 실제 발생한 예외를 안에 집어넣은 거죠. 이 메모리 익셉션에서도 똑같은 코드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인스톨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인스톨 익셉션이 발생하게 되죠. 스페이스 익셉션이나 메모리 익셉션이 아니라 인스톨 익셉션이 발생하게 돼요. 이 호출한 쪽에 인스톨 익셉션 처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캐치 블럭에 넣으면 되죠. 이 인스톨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이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가 호출되면 이런 결과를 출력합니다. 여기 설치 중 예외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여기 있죠. 설치 중 예외가 발생했는데 스페이스 익셉션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에러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원인 예외? 네. 실제로 발생한 예외가 스페이스 익셉션이죠. 근데 여기서 발생한 예외는 뭐예요? 인스톨 익셉션이죠. 이 왼쪽 코드에서 출력한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이쪽이 더 보기 좋죠. 여기선 그냥 공간이 부족하다는 메시지인데 요거 없다고 할게요. 왜냐면 스페이스 익셉션이 다른 데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다는 예외가 발생했다는 정보하고 여기서는 설치 중에 예외가 발생했다는 이제 대략적인 정보를 주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설치하다 예외가 발생했는데 공간이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이 왼쪽 결과하고 비교해 보세요. 오른쪽하고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낫죠. 이 스페이스 익셉션은 다른 곳에서 사용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공간이 부족한 경우는 뭐 파일을 복사하다 그럴 수도 있고 뭐 설치하다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사용될 수 있는데 그냥 공간이 부족합니다라고만 나오면 즉 너무 구체적인 정보만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대략적인 정보 설치를 하다가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예외를 보여주는 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리고 처리하는 쪽에서도 이 세부적인 예외 처리를 메서드 안으로 감출 수 있어서 좀 더 예외 처리가 간단해지겠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연결된 예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된 예외를 언제 또 사용하냐면요. 체크드 예외를 언체크드 예외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체크드 예외가 뭐예요? 익셉션 자손이고 필수 처리. 언체크드 예외는 뭐예요? 런타임 익셉션의 자손이고 선택 처리. 그러니까 필수 처리를 선택 처리로 바꿀 때 씁니다. 연결된 예외를요. 지금 여기 스타트 인스톨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메서드는 스페이스 익셉션하고 메모리 익셉션을 던진다고 선언돼 있어요. 예외 선언. 예외 선언은 뭐만 해요? 익셉션 자손만 합니다. 익셉션 자손만 예외 선언을 해요. 런타임 익셉션의 자손은 선언하지 않는 게 보통이에요. 선언해도 되긴 하는데 안 해요, 보통.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익셉션이 뭐예요? 익셉션 자손이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필수 처리란 말이에요. 예외 필수 처리. 얘가 체크드 예외. 근데 제가 이거를 뭘로 바꾸고 싶어요? 예, 선택 처리로 바꾸고 싶어요. 예외 선택 처리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뭐 이거를 뭘로 바꾸면 돼요? 런타임 익셉션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런타임 익셉션. 이걸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이 스페이스 익셉션이 이미 많이 쓰이고 있어요. 다른 곳에. 그러면 이 상속계층도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미 많이 쓰이고 있으면 그걸 쉽게 못 바꿔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변경하는 게 쉽지 않을 때 연결된 예외를 이용해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런타임 익셉션 안에다가 이 스페이스 익셉션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익셉션이 발생한 게 아니라 런타임 익셉션이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 다시요. 이 스페이스 익셉션을 제가 필수 처리를 선택 처리를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 조상을 바꾸면 되죠, 물론. 근데 이 익셉션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다른데. 그래서 이걸 바꾸기가 어려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런타임 익셉션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그 안에다 포함시키면 돼요. 포함. 코드를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코드에서는 이제 스페이스 익셉션이 아니라 이제 메모리 익셉션을 필수에서 선택 처리로 바꿨는데요. 원래는 여기 예외가 두 개 선언되어 있었죠. 스페이스 익셉션하고 메모리 익셉션인데 메모리 익셉션을 뭘로 바꿨어요? 필수이던 걸 선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메모리 익셉션 안 썼죠. 이거 안 썼어요. 왜? 선택으로 바뀌었으니까 필수가. 그래서 여기 안 쓴 거예요. 바꾸는 방법은 런타임 익셉션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원인 예외로 등록한 거죠. 아까하고는 원인 예외로 등록하는 방법이 다르죠. 아까는 뭘 썼어요? init cause라는 메서드를 썼는데 여기서는 생성자 썼어요. 런타임 익셉션의 생성자.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런타임 익셉션 하고 throwable 그리고 cause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원인 예외를 넣어주면 이게 이 런타임 익셉션 예외의 원인 예외가 되는 거죠. 이 두 코드를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둘 다 필수 예외란 말이에요. 필수 예외. 그래서 둘 다 선언해 줬었죠. 근데 메모리 익셉션을 선택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해요? 런타임 익셉션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메모리 익셉션을 집어넣는 거죠. 메모리 익셉션을 런타임 익셉션의 원인 예외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발생한 예외는 메모리 익셉션이지만 그걸 뭘로 감싸요?
런타임 익셉션으로 감싼 거 이렇게. 런타임 익셉션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메모리 익셉션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 원인 예외를 집어넣은 거죠. 메모리 익셉션. 필수 예외를 선택 예외로 감싸서 던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메모리 익셉션 쓸 필요 없죠. 이 메모리 익셉션이 선택 예외가 됐으니까. 왜 이렇게 필수 예외를 선택 예외로 바꾸냐면요. 필수 예외를 쓰면 어떻게 돼요? 예외 처리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try catch로 감싸야 돼요. try catch 블럭 꼭 써야 돼. 이런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코드 짤 때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try catch를 안 써도 될 상황인데 얘가 필수 처리 예외라서 try catch 꼭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코드가 너무 길어지죠. 불편해지고. 처음에 예외를 설계했을 때 자바가 1991년에 시작했죠. 이때 시작했어요. 이때 개발을 시작했는데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어때요? 인터넷이 없죠. 벌써 3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컴퓨터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자바를 처음에 만드신 분들이 익셉션 예외로 해놓은 것들이 지금은 런타임 예외로 해야 할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익셉션, 필수 처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계해 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요즘 인터넷 상황에서는 필수 처리로 해봐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런타임 익셉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트라이 캐치 문이 좀 거추장스럽죠. 코드만 길어지고.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거는 런타임 익셉션이면 좋을 텐데 그러면 트라이 캐치 블럭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꼭 넣어야 되지 않아도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된 예외를 만들어 버리면 돼요. 체크드 예외를 언체크드 예외로 변경하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합니다. 연결된 예외를. 이제 연결된 예외가 뭔지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연결된 예외가 뭐예요? 어떤 예외를 다른 예외로 감싸는 거예요. 그거를 연결된 예외라고 하고 언제 사용해요? 세부적인 예외들을 포괄적인 예외로 감쌀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크드 예외를 언체크드 예외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이걸로 8장 예외 처리에 대한 강좌가 끝났습니다. 예외 처리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예외 처리 배우실 때는 기본적인 부분들만 정확히 보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 예외 처리가 또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또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8장 예외 처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